수확의 계절 가을. 밤나무로 넓게 펼쳐진 이곳에도 9월이 찾아왔습니다. 조롱조롱 매달린 밤송이들과 이제는 나무에 달려있기도 힘들 만큼 무거워져 떨어진 밤송이들이 계절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가을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 년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로지 밤에만 정성을 쏟아부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절대 여기다 제초제 안 쓰고 지금 한 7년 됐어요. 제초제 안 쓰고 이게 예초기로 깎는 거예요. 2번 깎고요. 1년에. 이제 초여름에 깎고 밤젖을 임박해서 깎고 그렇게 해서 이 소독약을 저소독약 항공방제를 아니에요. 이 산에는. 왜냐면 뭐 껍질 있고 또 속겹도 있고 그래서 뭐 저기하다고 해도 암만 해도 스며들잖아.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소독. 이게 소독이 저소독. 이렇게 저기 항공방제는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만나루 그 친환경 그 인증 마크를 얻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밤농장으로 시집을 온 지도 언 43년. 이제는 내 자식 같은 밤을 위해 손수 자초도 베어주고 저소득을 해준 지 어느덧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힘들다고 투덜대면서도 아무 탈 없이 잘 연그러주는 밤을 보면 그저 사랑스럽고 뿌듯하기만 하다고요. 이물 같은 게 들으려고 밤이 수분을 흡수하니까. 혈압이 나오겠어. 밤이 익어갈수록 덩달아 행복해지는 곳. 내고장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밤하면 쉽게 떠오르는 곳. 바로 충남 공주시입니다. 공주에서 밤만 재배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질 좋은 공주밤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은호, 김유리 부부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들이 만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알밤빵. 이름만 알밤빵이 아닌 진짜 알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밤알이 씹히게끔 으깨서 앙금을 만듭니다. 젊은 시절 제과제빵 일을 하다 만난 두 사람은 지금은 제과 제조업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도 처음 시작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패기로 무작정 덤벼들었던 제과점 운영.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쓴소리도 들어가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그 시기는 아무리 적응하려 해도 적응이 되지 않았죠. 다른 살 길을 찾아봐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닥 꺼요. 노른자만 칠해서. 그런 부부에게 7년 전 공주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 같은 데 가면, 통영 시장에 가면 횟집 다음으로 많은 게 통영 꿀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주도 밤이 유명하니까
이제 밤을 이용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게 널리 알려지면 이제 제과점보다는 이렇게 밤빵을 만드는 업체가 저희 말고도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역도 살릴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베타로 이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제조업 쪽으로 방향을 넓힌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주밤을 애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마음이 쭉 이어져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죠. 이를테면 인위적으로 단맛을 내는 대신 밤이 가지고 있는 당도로 단맛을 만들어내듯 말이죠. 황남빵이나 이런 통영 꿀빵은 설탕으로 하잖아요. 설탕으로 그러니까 좀 강한 맛을 내는 거죠. 근데 저희는 연유로 강한 맛보다는 부드러운 맛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조미료를 넣은 거와 안 넣은 거의 차이예요. 조미료를 넣은 거는 처음에 먹을 때는 강한 맛이 나지만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거는 조미료를 안 넣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강한 맛은 안 나지만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드셔도 거부감이 없죠. 아이고 높아 보고 싶은. 아이고 왜 이렇게 높냐? 소나미가 언제 다 내린대야? 이제는 제법 사람들이 공주밤빵을 알아주지만 처음에 밤빵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애를 먹었던 적이 있다는데요. 그러다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공주 휴게소입니다. 제품을 만들고 나서 2년 정도는 판매를 하지 못했었다는데요. 지금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밤빵을 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밤빵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만 했다는 게 그 이유죠. 그래서 어딜 가든 팔아준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공주시와 협력해 만든 밤빵이라고는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공주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방황만 하고 있던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인들이 휴게소에서 밤빵을 알리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조언을 해서 시작한 것이 좋은 성과를 가져왔죠. 처음엔 이렇게 번듯한 가게도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휴게소에 가서 테이블 하나 펼쳐놓고 밤빵을 맛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 사가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지금은 다른 지역 휴게소까지 포함해 매장이 7개로 늘었습니다. 빵은 참 맛이 있다. 또 지역 특산물로 만들다 보니까 다들 관심 갖고 많이 찾아주시긴 하는데 뭐 약간 가격이 있다 보니까 선물용으로만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네. 공주 시내에 위치한 제과 본점. 이은호, 김유리 부부가 꾸려가는 가게지만 요즘은 제조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터라 가게 운영에 조금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간혹가다 밤빵을 맛보러 오는 손님들을 위해 빵은 항상 구워놓습니다. 그래, 공주 사는데 우리가 공주에서 태어났는데 밤 가지고 실제 밤을 사용해서 만든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가공상품이 오잖아요. 막 절임, 이게 그 통조림을 해서 이렇게 밤이 와요.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주 밤이 유명한데 공주밤은 전혀 써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밤이 먼저 이렇게 저희 제과 쪽에는 벌써 이렇게 딱 자리 잡힌 상태였고 그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 한번
이 알밤 과자 만들기 시작하면서 밤을 저희가 직접 조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 가지고 밤빵도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때 당시엔 통조림으로 된 밤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주 밤빵을 만들게 되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공주밤을 사용하게 되었고 단단하고 달콤하고 아삭한 공주밤 맛을 살려내기 위해 오로지 수작업으로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적은 양의 빵밖에 만들 수 없게 되는데도 말이죠. 그런 숨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더욱더 다양한 밤빵들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공주 밤빵도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공주밤이 효자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한 거죠. 저희도 공주 하면 밥이잖아요. 집에 이제 밥이 흔해요, 좀.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밤빵이에요 하는데 아니면 뭐 군밤도 있고 타 지역 가면은 정말 군밤도 귀하고 밤빵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어떨 때는 찬밥 시세일 때가 많아요. 이게 밤빵이야? 왜 이렇게 비싸? 왜냐면 저 그냥 주변에 죽기만 하면 되는 게 밤인데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게 아까운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 분들도 그렇고 많이 계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이제 뭐 큰 게 아니라 이제 면 소재지가 더 많고 더 농사 짓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유리 씨의 아버지도 밤 농사를 하셨는데요. 어릴 땐 주변에 흔하게 널린 게 밤이라 관심조차 없었죠. 그러나 이젠 밤에 대해선 모르면 안 되는, 밤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다루기 하는 게 크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생겼는데 공주에서 밤 농사를 추석 전에는 한다면 먹을 수 있나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테죠. 체험하는 사람들은 재밌겠어요. 재밌지 않지. 이렇게 까지도 없는데 뭘 재밌어. 알밤이 떨어져야 재밌지. 그래도 애들 체험할 때는 밤 까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밤가시도 알밤으로 떨어지길 바랐던 어머니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 추석 때도 설날에도 그 항상 여기서 시켜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전보다는 확실히 작은 것 같아요, 발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수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날씨 관계가 제일 크다고 봐야지. 날이 너무 더워서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 이게 서늘한 기운에서 밤알이 이렇게 익어가야 되는데 너무 생각지 않게 막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이게 밤알 자체가 크지를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좀 아주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잘 자라야 되는데 너무 감으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더 힘드신 것 같아. 네, 올해 더 힘들 것 같아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밤은 올해 계속된 무더위에 지친 탓인지 작년보다도 잘 연벌지 못했습니다. 속상함도 잠시. 열심히 주운 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크기를 선별하는 기계에 넣으면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통 속에서 밤이 제 크기와 맞는 곳으로 빠져나와 이렇게 알아서 크기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물로 잘 씻어준 뒤 저온 냉장고에서 한 달 동안의 숙성 과정을 거쳐 우리 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 같은 생각은 공주 사람이면 공주 밤을 이용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물건을 뭐 우리나라 농산물을 이용, 뭐 신토불이라고 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공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주 밤이 진짜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길수록 공주 밤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뭐 유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조금 더 싸다고 다른 밤 이용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희 밤, 우리 밤을 이용해서 또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주 알밤날의 협동조합장 박병렬 씨는 하고 있는 다른 일이 많지만 공주밤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인 만큼 조합원들이 공주밤으로 만든 제품과 병렬 씨가 직접 연구해서 개발해낸 음료들을 판매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알밤 쉐이크. 알밤을 통째로 넣고 우유와 함께 갈아서 고소함과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또 하나는 밤 라떼인데요. 오랜 연구 끝에 라떼에 들어갈 밤을 제대로 숙성시키는 데 성공. 따뜻한 우유와 함께 섞어주면 그 달달함에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알밤 빙수는 병렬 씨를 많이 애태웠던 음식 중 하나죠. 재료의 적절한 배합을 찾지 못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던 중 이름만 알밤 빙수가 아닌 실제 알밤이 들어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고 그 결과 시원한 얼음과 커다란 알밤의 조화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까지 그가 해내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밤 생산자도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뭐 만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밤으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밤 활용도가 진짜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솔직히 알밤 쉐이크라든가 알밤 빙수라든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알밤이 소비가 돼야 그만큼 생산자들 좋아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기분을 만들고 싶었어요. 알밤으로 뭐 라떼를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기본 베이스를 공주에서 만들어서 그리고 알밤 쉐이크가 됐다. 그러면 알밤 쉐이크에 들어가는 다이스를 공주에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면 어떻겠냐. 그럼 전국에 다 공주 밤맛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밤의 고장 공주답게 밤은 이미 많이 생산되고 있고 밤으로 만든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추세지만 정작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들은 대부분 공주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데요. 기본 재료들을 공주에서 만들어 전국 각지에 공주밤 맛을 알리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의 꿈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공주의 밤을 원료로 전통 음식을 활성화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양조장인데요. 밤 전통주로 외국의 이름 있는 술들을 이기겠다는 큰 포부를 가진 임헌창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헌창 씨는 1997년 양조장을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999년 밤과 쌀을 이용해 만든 밤 막걸리를 시작으로 전통주 고급화에 앞장서리라 다짐했습니다. 최고의 밤술을 만들기 위해 그는 술을 담그는 당일날 밤을 가져와 깨끗이 세척한 다음 이렇게 커다란 찜기에 밤을 삶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벌써 20년째.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슬슬 꾀를 부릴 때도 될 법한데 그에게선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이기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밤술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밤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그 이유였습니다. 밤을 까는데 열악했던 시설이 술에 밤을 많이 넣고 싶었던 그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이 기계가 없으면은 실제 이제 그 요만한 그 통돌이라고 해서 밤을 까는데 그거는 하루에 한 100kg 이상 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밤을 5% 3%밖에 못 쓰는데 이걸로 하면은 하루에 10톤까지 가능하니까 밤을 원료를 한 50% 이상 70%까지 원료를 쓸 수 있어서 이제 여기 그 지역 농가들한테 밤을 많이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농가들한테도 우리가 밤을 많이 쓸 수 있어서 농가들한테 소득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이제 이걸 가지고 더 좋은 밤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리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워왔다는 헌창 씨. 한국에는 이런 기계가 없어 재료들을 구해 직접 조립해 만들었다는데요. 덕분에 지금은 걱정 없이 많은 양의 밤을 술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성이 최고의 밤술을 탄생시킨 거겠죠?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요즘 사업은 바쁘셨어요? 아이고 다들 여름이라 뭐 경기가 별로 없지요 뭐. 돈을 많이 버신다고 소문나는데. 아이고 뭔 돈이에요 사장님이 다 냈지. 아니 여기 앉아서 네네네. 차내 드세요. 쪼서 이제 기계에다 이제 짜내죠. 그냥 기계로 찐 건데 그냥 소스로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냥 맛이. 그게 잘 쪄졌네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이 한 가지 뭐 빵을 만들면 그게 저기 추적제가 있어갖고 우리 알밤 과자 치면은 이제 이 밤은 어디서 샀고 뭐 이런 게 다 인터넷에 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밤이 안 보여도 그러면 그 인터넷에 딱 치면 이게 어디서 밤 사고 이런 아니, 이제 추적이 다 가능하니까. 제품을 잘 만들고 좋은 가격을 받는 그게 우선이지. 이게 이거는 싸르니까 나가지 않으면 그 큰 오산이에요. 하고 또 이 제품이 뭔가가 앞서가고 튀어야 돼요. 그 부여가 굉장히 앞서가서 그 제품이 튀다 보니까 일단 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50% 70%씩 들어가 있다고 제품이. 근데 공주는 그런 제품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들 그냥 이렇게 뭐 흉내만 냈다고 전부 다 이렇게 찔끔 넣고 그러다 보니까 튀질 못해요. 어디 나가도. 그런 제품 뭔가가 이런 그런 원료를 어떻게 하면 밤을 많이 넣어서 이 소비자들한테 아 이거 우리 제품은 남들보다 몇십 프로 더 들어갔다. 그래서 먹고서 알거든. 아 이거는 진짜 원료가 많이 넣어 맛이 틀리구나. 더 비싸게 사간다니까 이게. 근데 여기 이게 다들 비슷한 방법으로만 만들고 비슷한 어떻게 하면 원가 줄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마진을 더 많이 볼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이 한계가 있다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건 냉장고에 딱 써 있어요. 근데도 모르죠. 그냥 저기 다른 타 제품은 막 놔둬도 안 변하잖아요. 근데 저희 건 이제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택배 딱 풀렀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아 괜찮거니 하고서 놔두신 거예요. 일반 그냥 만드신 거 가지고 그럼 다 하얗게 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이제 그 노하우를 찾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도 엄청나게 팔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뭐 길다고 해서 제품이 경쟁력 있는 거 아니에요. 짧고 오히려 그게 좀 더 신선하고 그게 또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밤 짜내는 거.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아니, 짜내는 거. 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나 자신의 노하우도 공유하고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똑 떨어져 나간다고. 응?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런 제품이 설비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만드는 제품 본인이 잘 알잖아요. 아, 내가 이 제품에는 요만큼 넣었을 때 입맛이 다 괜찮구나. 또 이 제품은 더 넣어도 생각이 없겠구나. 그걸 본인들이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하다 보면은 나오니까 이거를 모든 제품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걸리는 많이 안 넣어요. 왜냐면 많이 넣으면 맛이 이상한 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막걸리 특유의 그 네. 이게 막걸리는 적당선을 이제 이 막걸리 맛을 이제 살릴 수 있을 만큼만 넣는 거고 또 밤청주는 비율을 또 높이고 또 밤소주는 비율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에 맞는 그 제품에 맞게끔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각 제품에 이제 차별성을 넣고 거기에 비율을 만드는 거지 모든 제품은 50%, 모든 제품은 40%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밤막걸리를 출시하고 얼마 안 돼 다른 곳에서도 밤막걸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신 있게 내놓은 밤막걸리였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경쟁 제품들로 인해 이러다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러다 고안해낸 것이 우리 술만의 차별성을 만들자였습니다. 같은 밤술이라도 밤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착안한 뒤 바로 실행에 옮긴 임헌창 씨. 이러한 방법으로 밤소주 개발에도 성공했는데요. 밤소주는 밤막걸리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하고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밤과 쌀을 20일에서 30일 정도 발효시키면 밤약주가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밤약주를 증류기에 거른 뒤 숙성시키면 비로소 밤소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인지 밤소주는 밤막걸리처럼 매일 생산해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적은 양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잘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나온 이 결실들이 전국, 아니 세계 1위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식품대전. 식품산업 수출부터 일자리 현황과 정책을 두루 볼 수 있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박람회입니다. 가공식품부터 주류까지 16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공주 알밤 막걸리도 함께 자리하고 있네요. 소화도 잘 되겠어요. 맛있다. 대부분 지금 뭐 술 시장이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현재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역 특산물로 술을 만드는 게 지역에서 나오는 밤, 오디, 쌀로 만드는 게 이제 최고급 술 증류주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거는 대만을 현재 수출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반 막걸리보다는 월등히 기네요, 그죠? 한 달. 유통기한이 한 달이네요. 저희가 요거는 살균 처리했기 때문에 1년 가요. 1년 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년. 근데 우리 쪽은 뭐 실질적으로 전통주가 굉장히 약해요. 저희 조직은 이제 뭐 꽤 이름 있는 식당 주인분들,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모여가지고 소주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저가잖아요. 시석시 소주. 앞으로는 증류주의 이제 시대가 와요. 최근 임헌창 씨는 밤술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큰 경사를 맞았습니다. 좋은 술을 만들면 알아주는 고객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도 조금은 작용했겠지만 비단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은 아니겠죠. 헌창 씨는 그동안 박람회란 박람회는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우리 밤술을 알려보자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말이죠. 비싼 돈 들여가며 어렵게 박람회에 내 자리 하나 마련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땐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찾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꾹 참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지역에서 만든 물건이 인지도도 떨어지고 또 대기업들은 그 모든 게 뭐 마케팅이라든가 선전이라든가 이런 게 뭐 다 잘 돼 있지만 저희 같은 영세업체들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뛰고 직접 그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런 데 와서 시음이라든가 또 그 서울에 대기업 그 물 유통회사들이 본사가 다 서울에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홍보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눈에 띄고 또 상담해도 되고 수출 성사가 거의 많이 되죠. 그리고 대기업의 아픔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이곳에 찾아온 많은 업체들도 언젠가는 내 제품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헌창 씨처럼 수출의 첫 단추는 꿰었지만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테죠. 내고장의 특산물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이곳에 찾아온 손님들께 선보이는 사람들.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이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뭐 잼도 만들어 먹고 뭐도 만들어 먹고 뭐 밥묵도 해 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걸로 경쟁하기는 밤양이 너무 많고 어떤 이제 식품 개발이 돼가지고 좀 이게 어떤 활성화가 돼야 밤농가도 살 텐데 뭐 우리야 뭐 생산하는 것뿐이지 그런 쪽에는 무슨 지식이 없잖아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우리 사람이 먹으면 좋다는 뭐가 나와야 이게 밤 소비가 잘 돼서 농가들도 좀 소득원이 좀 좋아질 텐데. 공주에서 밤 생산하는 곳만 약 2천여 농가. 공주의 알밤 생산량은 1년에 약 6만 톤 정도로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합니다. 밤을 재배하는 곳이 아무리 많더라도 새롭게 가공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밤 식빵도 해보고 뭐 아니면 호박빵에다가 밤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되게 아니면 밤 도넛도 만들어보고 제가 정할 때 그건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거 괜찮네 왜냐면은 지역 행사 때마다 저희가 또 몇 번씩 계속 참여를 했어요. 해마다 그때 그 밤 알밤 과자 완제품 말고도 즉석에서 뭐 알밤 도넛도 해서 막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정말 괜찮다 막 아니면은 여기에도 밤이 들어가 이거 공주 밤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자부심도 생기고. 공주 밤으로 만든 제품이 별로 없었던 시절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배달도 하고 판매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제 혼자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도매나 이런 식으로 도매만 하고 협동조합은 이제 매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주면 이제 그게 매장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밤빵의 인기가 날로 많아지면서 협동조합이 생겨나게 된 거죠.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을 한다 보면은 서로가 그러니까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뭐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의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기댈 수 있고 힘든 자기들이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메꿔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 좋죠. 근데 이제 단점이란 부분은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이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 관심을 갖던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만약에 나 수익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 때문에 꼭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서로가 그 힘이 되고 그다음에 공주의 밤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냐고. 어쩌면 이런 마음이 모이고 모아져 알밤을 익어가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